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7학번 이서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수업은 상업경제라는 수업이고요. 대동세무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제가 이번에 모교인데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업경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업이고요. 특히 대동세무고 학생들은 특성화고이긴 하지만 조금 학업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중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많이 늦어졌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조금 빨라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자체 내용이 조금 항상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많진 않은지 이해는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 마지막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다들 지친 얼굴이에요. 좀 기운을 내세요. 네, 우리 기운 내기 위해서 선생님 따라 할 건데 자, 손 쫙 펴보세요. 손 안 피는 사람 있어. 자, 손 쫙 펴고 우리 박수 크게 3번 칠 거예요. 자, 박수 3번 시작. 빠르게 박수 3번 시작. 네, 좀 눈이 떠지고 앞을 좀 보네요. 네, 이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3단원 유통의 벌써 우리 4번째 수업이에요. 유통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 120쪽 비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다시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통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도매상과 소매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에 카운트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카운트 되게 재밌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마무리는 카운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생각해보면 유통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는 의미에 관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올바른 말을 고르시오입니다. 유통은 땡땡 기능과 땡땡 기능 사이에서 생산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2가지예요. 정답 2가지. 아는 사람? 내가 말해보겠다. 지연이. 생산 기능이랑 소비 기능.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할 때 어떤 거를 만들면 그거를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움직이는 거, 이게 유통이다 라고 했었죠. 혹시 만약에 이 부분 사실 살짝 헷갈렸어요 하는 친구 있다면 페이지 118쪽에 관련 내용 나와 있으니까 표시해뒀다가 수업 끝나고 다시 보도록 해요. 네,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이제 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뭘까? 다 같이 크게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하면은 1 이러면서 시작하면 돼요. 자, 준비 시작. 1. 도매상의 특징을 보고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다. 2. 일상에서 소매상의 예를 들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말할 수 있다입니다. 네, 우리가 선생님이 나중에 도매상의 특징과 소매상의 특징을 섞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섞어놓은 특징을 보고 어떤 게 도매상 특징인지 어떤 게 소매상 특징인지 여러분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소매상의 예를 들어보고 이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선생님 믿어보세요. 약 파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자, 선생님 믿어보고 자, 수업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다 봤나요? 네, 활동지 다 보고 있죠? 활동지 처음에 2가지 있는 거, 자, 여기 유통기관의 분류와 도매상과 소매상의 비교, 이 2가지 있죠? 이 2가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채워놓으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건 우리 짝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유통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유통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유통은 배웠는데 유통기관이 뭔지 모르겠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통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면서 상품의 수집, 모으는 거죠. 그리고 중개, 분산 모은 걸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개는 그 사이예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유통이 뭔지 배웠죠? 그 유통 활동을 직접 하는 기관이다. 가볍게 말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통기관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매상과 소매상입니다. 그러면 도매상과 소매상은 어떤 게 다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정의를 두 개 비교하려고 준비해봤어요. 자, 생산자나 다른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서 누구한테? 소매상한테 판매하는 매매업자고요. 우리 소매상은 생산자나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도식이 되거든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도매상이 그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도매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매상이 삽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그 물건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둘 중에 먼저 도매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도매상의 우리 개념은 방금 배웠으니까 우리 도매상의 특징에 대해서 지연이가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소매상에게 신제품의 정보를 알려준다. 생산자에게 소매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달한다. 교통 편리, 같은 점포가 많은 곳이 유리하다. 엄청 빨리 읽어줘서 선생님이 다 적기도 전에 끝나버렸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적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글씨 다들 보이나요? 네. 온라인도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좀 더 제가 읽어주면서 할게요. 자, 여기는 일단은 우리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저희는 동대문에 있는 도매 상인입니다. 우리 도매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 공장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 공장을 제가 그려놨어요. 온라인 친구들. 그 다음에 이게 도매상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매상이 물건 판 걸 누구한테 준다? 소매상. 네, 소매상이 주고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소비한다? 소비자. 그치.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우리도 떼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브랜드예요? A 브랜드 공장이 생산자라고 합시다. A 브랜드 생산자가 이번에 신상이 나왔는데 원피스에 단추가 10개가 달린 신상이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어머, 우리 신상 나왔는데 단추가 이번엔 10개나 나왔어. 라고 신상품의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소매상이 왔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리 오세요. 우리 A 생산자 공장에서 이번에 10개 달린 단추 10개 달린 신상품 들어왔어. 한번 와서 보고 가세요. 했는데 소매상이 마음에 들었어. 일단 정보를 줬죠. 신상품 정보를. 그랬더니 소매상이 오케이 콜 살겠어. 샀어요. 근데 소비자가 샀는데 소비자한테 이제 팔겠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팔아요. 근데 그러면 소매상이 이렇게 팔겠죠? 여기는 A 브랜드에서 이번에 신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10개 달렸대요. 했는데 반응이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10개 너무 과했어. 그래서 10개 너무 과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러면은 소매상이 알려주겠죠? 아니 이거 예쁜데 소비자들 되게 싫어하던데? 별로래. 이렇게 도매상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거래하는 생산자 공장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야, 그거 너 만든 거 별로였대. 사람들 안 산대. 야, 그런 거 말고 단추 그냥 없애. 이렇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첫 번째 특징. 소매상한테 신제품 정보 알려준다. 방금 말했었죠. 10개 달린 원피스 새로 나왔대. 라고 알려줬어요. 두 번째 특징. 생산자에게 소매상을 통해 얻은 정보 전달했어요. 사람들 별로라더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럼 왜 교통이 편리해야 되지? 왜 같은 점포가 많은 게 유리하지? 왠지 경쟁률이 더 높을 것 왜일까요? 이게 선생님이 진짜 실제로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터온
동대문 도매 시장의 진짜 모습이라고 해요. 짐 엄청 많은 거 보이죠? 이 짐을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생산자한테도 받아야 되고 소매상한테도 보내야 되고 짐을 왔다 갔다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이 너무 안 좋아. 막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면 그거 막 짐의 지구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 도매시장 같으면 옷 매장이 다 모여있죠. 소매상에 사러 갈 때 옷 매장 많은 데 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비교 분석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동대문 도매시장이랑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 옷집 보러 거기 가서 내 옷집이 왔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찾으러 또 멀리 가야 되죠. 그런 수고를 겪는 게 편할까요? 그쵸. 동대문이 훨씬 비교 분석하기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데보다는 모여있는 데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상에는 수집 도매상, 중개 도매상, 분산 도매상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우리 다 알아봤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소매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소매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 하연이가 읽어줄까? 하연이가. 그러면 그거는 소개해주세요. 네, 저요. 네 읽어주세요. 생산자나 도매사에게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종 소비자에게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구매 상담 등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사실 이 소매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도매상 할 때 다 있었던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준다? 생산자나 도매상 알려줬었죠. 정보 별로래 갔던 거에 대한 특징이 적혀 있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 우리 물건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어디 신상 나왔어요 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근데 단추 10개 달린 게 나아요? 아니면 없는 게 나아요? 라고 물었을 때 손님은 없는 게 어울려요. 이렇게 구매 어떤 걸 할지 했을 때 구매를 상담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매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점포가 뭔지 혹시 아나요? 점포, 우리 가게, 눈에 보이는 가게, 옷가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점포라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점포가 있는 점포 소매상과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매상이에요. 그런 건 무점포 소매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활동지에 보면 최근 상품 구매한 경험을 짝과 이야기하는 칸이 있어요. 우리 옆에 짝꿍 다 한 명씩 있죠. 짝이랑 이제 내가 최근에 뭘 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 자, 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로 GS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배고파서 사 먹었습니다. 네, 이런 거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 2분 들 테니까 2분 안에 써주세요. 네, 째깍째깍 시간이 다 흘러서 선생님이 2분을 요 앞에 타이머 세워놨는데 끝났죠? 혹시 다 못한 친구 있나요? 다 따라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쓸 거예요. 잘 적어만 주세요. 자, 그러면 점포 소매상 중에 하나인 백화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에 대한 설명은 우리 은수가 해줄까요? 네, 은수가. 식료품에서 일용품, 의복과 장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진열하여 고객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하는 종합 소매점으로 대면 판매 방식으로 판매. 네, 좋아요. 지금 보면은 식료품도 팔고 일용품도 팔고 의복이나 장식품도 판대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선생님이 실제 롯데백화점의 층별 안내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은 뭐 지하층에는 1층에는 화장품도 팔고 2층에는 옷도 팔고 점점 올라가면 무슨 가전제품도 팔고 골프 제품도 팔고 뭐 별걸 다 팔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되게 분위기가 엄청 고급지죠. 막 뭔가 추리닝 입고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면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면이라고 해서 그냥 얼굴 보는 상점이면 다 대면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러 들어갔을 때 점원이 막 이렇게 따라와서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건 대면이고, 여기 나중에 셀프 서비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물건 들고 가서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거 있죠. 그냥 계산은 대면으로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직접 들고 가는 거죠.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의 예로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등등 많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우리 점포 소매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끝냈어요. 처음에 백화점부터 우리 프랜차이즈점까지 여러 개 많이 다 봐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무점포 소매상입니다. 무점포 소매상에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통신 판매예요. 우리 통신 판매 하면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놀랍게도 홈쇼핑 사진입니다. 장도연 씨가 나온 화장품 홈쇼핑이고요. 이거는 우리 인터넷 쇼핑몰 사진 선생님이 모아놓은 건데 잘 보면 우리 TV나 뭐 사실 뭐 지그재그 이런 거 여러분 쓰나요? 네. 지그재그 같은 걸로 어플에 보면은 이런 옷을 살 수 있는 홈쇼핑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TV나 쇼핑몰,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뭐 전시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걸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소매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많이 들어왔지만 뭐 인터파크, 옥션, CJ몰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그럼 우리 무점포 소매점까지 다 끝내봤어요. 우리 소매점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봤는데 우리 친구의 사례를 아까 적었던 거 기억나나요? 시작할 때? 그러면 친구가 샀었던 거를 우리 배운 내용에 기반해서 한번 분류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죠. 선생님 GS에서 삼각김밥 사 먹었어요. GS 편의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배웠었던 점포가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눈에 보이죠? 그래서 GS 편의점은 점포 소매상 중 하나고 우리 아까 백화점부터 프랜차이즈점까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편의점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 편의점에 해당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5분 줄 테니까 여러분도 짝이랑 했었던 내용 활동지에 적어보고 한번 2명만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각제각 시간이 또 흘렀어요. 5분이 다 끝났는데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나요?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다 했던데 없죠?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 발표를 한번 해줄게요. 우리 주혜가 말하기로는 서희가 홈쇼핑을 통해서 원피스를 샀다고 말을 하네요. 그 홈쇼핑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그렇죠. 홈쇼핑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점포 소매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통신 판매점에 해당된다고 아주 잘 구분을 해줬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발표를 잘 해줬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카훗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 카훗 전에 진행해봤으니까 사실 다 알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 띄워놨는데 진짜 할 거니까 핸드폰 키세요. 네, 진짜 할 거예요. 온라인 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핸드폰 따로 있으시면 켜주세요. 네, 검색창에 카훗이라고 영어로 꼭 쳐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보이는 링크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Enter Game Pin Here 이라고 되어 있는 혹시 온라인 분들 카훗 화면 보이시나요? 좋아요. 그리고 핀 넘버는 8317730입니다. 자, 이름 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상한 거 써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 끝나면 1, 2, 3등한테는 달달한 달콤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잘 들었죠, 여러분? 저요, 한 1, 2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소리를
네, 그러면 다들 이 정도면 됐나요? 시간 더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카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도매상의 특징이에요. 오, 많이 맞춰줬네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땡땡땡 씨가 잘하고 있어요. 다음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일까요? 식료품에서 일용품, 의복과 장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진열하여 고객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하는 종합 소매점으로 대면 방식. 잘해줬어요. 아주 잘했어요. 땡땡땡 역시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음 사진은 어떤 소매상일까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GS샵, 쿠팡, 위메프, 티몬 이런 게 있네요. 위메프, 티몬. 좋아요. 최종 성적입니다. 자, 희은님. 희은님 누구? 땡땡땡. 여생이 역전했어요. 너무 재밌네. 자,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진짜로 선물 줄 거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야 돼요. 자기가 여댕이 흐다라고 하면은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카우세에서 배웠던 내용을 네.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제품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 했을 때 정답이 3번이었어요. 1번, 2번은 소매상의 특징이어서 틀렸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많이 조금 골랐었는데 이거는 점포가 적은 곳이 유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쌤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카웃에서 했던 내용까지 다 복습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에 잘 이뤘나?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도매상의 특징 보고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었나요? 방금 우리 카웃에서 특징 보고 어떤 게 도매상 특징인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소매상 예를 들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말할 수 있었나요? 네, 우리 짝끼리 말을 하면서 짝이 정한 게 어떤 유형이었는지 말할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우리의 학습 목표 오늘 성공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우리 활동지를 통해서 잘 복습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좀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관계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적어놨으니까 구분하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숙제를 아주 가벼운 숙제예요. 부담 갖지 말고 자, 페이지 129쪽에 보면 우리 중단원 점검이라는 쪽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이랑 3번, 5번 문제가 그거에 해당되니까 문제 풀어오면 되고요. 우리 이제 유통기간 대회까지는 배웠는데 그럼 이 유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의해 배울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페이지 129쪽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번호 친 거 보이죠? 1번, 3번, 5번 잊지 말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너무 오늘 수고 많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어요.